대통령실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걸 전제로 현충원에 사전 답사까지 다녀왔지만 파면 소식이 들려오자 규정에 따라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를 내렸습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 바로 대통령실로 가보죠. 자, 김태형 기자.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난 뒤 2시간 반쯤 지나서 비교적 빨리 입장을 내놨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은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짧게 입장을 냈습니다.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며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.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런 가운데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오후 늦게 관저를 찾았습니다. 여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고 윤 전 대통령은 당과 지도부에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. 윤 전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있을 대선과 관련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승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고 국민의힘은 밝혔습니다. 계엄에 대한 사과도 또 결과에 승복한다는 말도 없군요. 네,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. 지지자들이 이를 사실상 불복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12.3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국민 분열, 갈등을 초래한 책임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. 또 그동안 해왔던 대로 이 지지층을 향해서만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했을 뿐 통합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. 오늘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대통령으로서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는데 직후에 정반대의 언행을 보인 겁니다. 그런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돌아올 걸 전제로 오전에 현충원 답사까지 다녀왔다면서요.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네, 이 내부적으로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. 오전까지만 해도 윤 전 대통령 복귀를 전제로 대통령실 직원들이 현충원에 사전 답사를 다녀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복귀하면 첫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를 준비했던 것으로 안다고 JTBC에 설명했습니다. 또 대통령 복귀에 대비해 대국민 담화 발표와 부처 업무 보고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헌재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파면이 결정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정진석 비서실장 등 수석급 이상 참모진 전원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들의 사표를 반려했습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할 텐데 언제 나가는지 일정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? 네, 이 파면이 결정되자 대통령실 청사에 걸려있던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내려갔습니다. 지금은 태극기만 흩날리고 있습니다.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뒤 3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1,060일 만에 파면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삼성동 사저가 준비되지 않아 이틀이 지나서야 청와대를 떠났습니다. 반면 윤 전 대통령이 살던 서초동 사저는 대통령 임기 초반에도 거주했던 만큼 관리가 되어 있는 편이어서 입주가 좀 더 빠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 대통령실과 경호처 주변에선 주말을 넘기진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